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정신과 의사 김병호입니다. 정신과 의사 되신 지 지금 몇 년 차십니까? 그러니까 80 네. 몇 년 차인지 산수가 어려운. 네. 그래서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TV에서 뵀던 분인데 어떻게 처음 TV에 나가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처음 나간 거요. 처음 나간 거는 그 강화도에 있는 병원에 네.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죠. 네. 80년대인데 그때 전문의를 따고 연구 강사로 있을 때였는데 강화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라 그래서 네. 그 말하자면 조현병 환자를 입원하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하는 그때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자조 모임 치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했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거는 물론 뭐 전에 저희 광주라든지 이런 네. 데서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지만 연세대학에서 이제 그 조직적으로 다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시스템 갖고 하는 게. 그래서 강화도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무슨 사업 같은 걸 많이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보니까 당시에 강화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남자 환자들은 다 술 때문에 병이 났는데 그때 의료보험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료보험을 되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네. 말하자면 공개 질의를 보내면서 방송사에도 다 이걸 보낸 거예요. 그때 환자들은 다 알코올 중독인데 네. 의료보험이 됐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가 의료보험이 안 되면은 이거는 하나도 의료보험 안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방송국에 와서 뉴스 프로그램에 하면서 처음으로 찍어갔죠. 처음부터 아침마당을 나가신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뉴스부터 나가신 거구나. 근데 난 이거 얼마 전에 이거를 우리 사이가 찾아줘가지고 옛날 그걸 찾았어요. 진짜요? 살이 이렇게 찐 상태에서. 유튜브 혹시 검색하면 나오나요? 뭐 모르겠는데 방송 데뷔를 9시 뉴스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저녁 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잊혀졌지. 잊혀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보수 정권. 네. 지금 얘기하는 보수 정권에서 계속 노태우 뭐 이런 쪽에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막 하고 그럴 때였었어요. 네네.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의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청년의사 전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언론 노조 사람들이 왜 나이 많은 의사가만 나와야 되느냐 젊은 의사도 나와라 해가지고 인협에 있는 젊은 의사들이 MBC에 잠깐만 이런 프로 있어요. 지금도 있는 그거. 이거야. 그거를 이제 쭉 했는데 여러 사람이 했는데 내과 의사를 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방송을 잘했다는 거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쉬운 말을 써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다가 여성시대라는 프로를 했어요. 여성시대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 그 여성시대. 그때는 손숙 씨 진행자가 손숙 선생님. 손숙 씨하고 그다음에 변웅전 씨가 맨 처음에 했어요. 변웅전? 그다음에 이제 정한영이가 그걸 해가지고 네. 탤런트 정한영이랑 친구 되고 그래서 그걸 쭉 하고 최명길 씨랑도 한 1년 하고 최명길의 음악사랑 이런 거 1년 하고 그러다가 아침마당에 전격 캐스팅 된 거죠. 와. 일단 라디오에서 좀 다지신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나는 라디오가 고향이에요. 아침마당을 한 20년 매주 생방송을 매주 하셨으니까 20년 했고 한 1000번 하신 거 아닙니까? 20년이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라디오를 3년 한 거예요. 아침마당 여성시대 2년, 최명길의 음악사랑 1년. 이야. 궁금했었는데 해소가 다 됐어요. 옛날 얘기. 네. 자, 레지던트 때부터 따지면은 제가 세 보니까 35년 차 정신과 의사십니다. 계산하신 거예요? 자, 35년 차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 오늘 어떤 분 들어드릴 거냐면 지지라는 분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22살 여성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간다, 누구를 좋아한다, 뭘 갖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가질 수 없는 거를 알기에 뭐든지 먼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난 이게 좋아 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좋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그래 하고 흘러 넘기게 돼요. 혹시 누군가가 따라했다고 말할까봐 하는 걱정 때문이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인가 보통 사람처럼 돼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보통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뭘 해도 열심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서 내가 하고픈 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뭔가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도 그 목표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이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렇게 덤덤한 하루를 지내다가 첫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할 예정인 사수 언니가 제게 여기서 일해도 다른 곳에서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고 이 업계도 전망도 돈도 쉬는 날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생각하고 원했던 거랑 전혀 다르다고요. 저는 큰돈이나 잘 쉬거나 좋은 곳을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버티면 경력으로 인정받고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나가고 싶었는데 일이 맞지도 않고 사무실에 사장이랑 저 혼자인 상황이라 사수 언니가 나가게 되면 혼자 일을 하게 돼서 그것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의욕도 없고요. 대학에서 공부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열심히 성적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취업해서 일을 하려고 먼저 취업되는 곳에 무작정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르고 선택하는 건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답답해요. 겉으로는 무덤덤하고 괜찮은 척 하는데 집에만 오면 소리 지르고 참아왔던 화가 터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만 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이 자신감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된 것 같고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공감이 가고 좋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사연 채택이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네,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잘 듣고 계시고 일요일 편은 안 들으시네요. 일요일도 들어주세요. 22살이에요. 대학 막 그러니까요. 졸업하신 네, 분이실 그런 것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없게 사시잖아요. 지금 보통 사람처럼 돼야 한다는 강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삶이 지금 이분한테 삶은 뭐냐면은 위험한 거를 제거하는 게 삶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험하게 사느냐 위험하게 살지 않느냐. 위험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한 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진 않아요. 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위험한 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삶은 안정돼 있지만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인 경우는 위험하지만 위태롭고 위험할 수 있지만 삶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요거를 약간 섞어서 살아야 돼요. 예. 네. 근데 이 우리 닉네임 지지 씨는 경우는 욕구에 대한 거가 없고 안전한 삶에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 삶을 사는데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요거는 자율성도 이분은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글쎄 부모님의 문제인지 본인의 성향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되고 지시를 하게 되면은 자녀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 욕구를 찾는 행위가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말 잘 듣는 아이들인 경우는 자율성이 없어지고 자기 욕구를 찾질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인 경우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서 또 거기다가 이제 왕따를 당했을 때인데 이 왕따를 당했을 때 본인의 경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왕따는요.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특징을 갖고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꼭 잘못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특이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왕따를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이전에 잘할 때도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얘기하지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고 너무 착하고 순하고 네. 양보하고 이런 친구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왕따까지 당하면서 더 강화되면서 자기 욕구를 줄여버리고 남한테 눈에 띄지 않고 남에 따라가고 내 특징이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자기 욕심도 없고 자기 욕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찾질 않잖아요. 안전한 것만 찾아가니까 삶이 지루한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은요. 현대 예전에 과거의 인간들인 경우는 그냥 살았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네. 현대 인간들은 자기가 뇌를 쓰지 않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이 지지 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써서 자기가 행복한 삶에 대한 걸 찾아가야 돼요. 비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로부터 비난받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반 정도는 비난 받아도 돼. 50%는 날 비난하고 50%는 나 괜찮다 그러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 0%도 비난 안 받으려고 해요. 비난 안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삶이거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이 없노 뭐래도 욕심이 없어가 아니라 비난은 욕 먹으면서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갖고 싶은데 먼저 지레 포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것부터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하나 사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어렸을 때 했었으면 경험 때문에 좋겠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거가 충족이 많이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거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가 안 시켜줬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착한 아이로서 이런 요구 안 하고 스스로 양보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면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너 착해. 너 동생한테 또 양보했구나. 이렇게 강화시켜줘요. 그러면 이 어떤 아이들 경우는 자꾸만 양보를 해요. 이러면 칭찬받으니까. 네, 칭찬받는. 근데 어렸을 땐 칭찬받는데 나중에는 이게 굴레가 돼. 너 왜 지금은 양보 안 해? 너 또 네. 변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변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현대에서는 자기의 삶의 행복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획하고 짜야 돼요. 욕구를. 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지지님은 당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좀 바꿔보면 좋을까요? 저는 직장을 옮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직장 옮기는 것도 해도 좋고 네. 자 욕구 중에서 제일 많으면서 제일 쉽게 취할 수 있는 욕구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저 농담처럼 말하는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3번이고 네. 먹는 거는 아주 기쁨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이래요. 그건 뭐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인데. 점심시간에 늘 듣는 말.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이 좀 적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야. 뭐냐면 사회생활 하니까 복잡해지니까 내가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늘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타적인 거하고 이기적인 거는 자기는 괴롭고 사회가 좋은 거고 이기적인 거는 나는 좋고 사회가 고통스러운 거거든 주변이. 이것도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같이 먹으러 갈 때 정하긴 좋은데 본인이 계속 아무거나 하잖아. 그럼 나중에 본인이 이 사람들을 싫어해. 회사 사람들을. 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먹어. 난 한 번도 못 먹으니까. 점점 같이 먹는 점심시간이 재미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n분지 1만큼 요구를 해야 돼요. 5명이 가면은 5번 중에 1번은 자기가 요구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을 때하고 안 받아들여졌을 때하고를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 적으면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안 가고 딴 데 갔어. 그럼 화요일 날 한 번 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유치해야 돼. 이거가 멋있으면 안 돼. 이거 유치해야 돼요. 여기서는 화내야 돼. 왜 너만 자꾸만 네가 먹는 것만 가?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먹는 거 앞에서 유치해져도 되는 거군요. 유치해져도 네. 돼요. 유치해져도 되니까 유치해지지 않으려고 매번 안 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점점 점심시간이 싫어져. 인간이 싫어져. 그러면 원래 먹을 게 제일 치사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랑 같이 밥 먹을 때 내가 그치. 먹고 싶은 게 뭐다라는 말을 그렇지. N분지를 먼저 하고 본인이 집에 있을 때도 대충 먹지 마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대충 먹어. 먹는 것도 예상해야 돼요. 나 뭐 먹고 싶지 예상하고 뭐 먹고 싶은 거를 예상하고 예상한 거 나오면 그걸 실행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 그렇게 열심히 막 챙겨 먹다가 체중이 약간 늘거나 뭐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그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 많이 드셨죠? 챙겨서. 옛날에 많이 먹었죠. 옛날에. 지금 안 먹잖아요. 아니 제가 왜 직장을 옮겨보자고 했냐면 사장님하고 자기하고 혼자 있는 아주 작은 회사잖아요. 이러면 사장님이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22살인데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업종인지 이 모르겠지만 우리 지지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라고 예측하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안 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라서 어디 가는 것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나는 직장도 한번 가면서 이번에 안 되면 어때? 그러니까 안 돼서 행동 안 하는 거하고 안 되면 어때 하고 하는 거하고 다른데 지지님한테는 난 얘기하고 싶은 게 안 되면 어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게 거절하면 어때 하고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다가 제 경험에도 뭐 떨어지면 뭐 어떡하겠어 하고 이렇게 뭐 면접을 보거나 했었을 때가 결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여기 꼭 붙어야 돼 그러면은 긴장하게 돼가지고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지지님이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서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요즘 다 회사 다니면서 딴 회사에 또 이력서 내고 그렇죠. 면접 보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여기 꼭 그만둘 필요도 없고 좀 다니면서 조금 더 저는 뭐 돈 많이 주고 뭐 편하고 발전 가능성보다도 왠지 이분은 최소한 그래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 일하는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난 그 지지님한테 아까 이제 그 음식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무거나 입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그날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꼭 찾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거. 이거 너무 좋다. 좋은 방법이다. 본인의 옷이 많이 있지 않더라도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어떻게든지 골라요. 왜냐하면 옷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옷을 입고 나온 사람하고 대충 입고 나온 사람하고 입기 싫은데 엄마가 입혀가지고 입고 나온 사람하고 하루의 일에 효율이 달라져요. 맞아요. 저 진짜 저 완전 공감. 저는 아침에 이제 화장도 되게 잘 되고 옷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입고 이러고 나왔을 때 어떤 자신감이나 기분 좋은 감게 확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다 잘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만년필 누가 나한테 사줬어요. 기억나. 독일제 라미인가 독일제인가 뭐 그랬는데 라미라는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그때 신기했었어.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 만년필을 쓰느라고 공부를 늦게까지 해가지고 60등 하던 내가 7등을 올라갔어. 반에서 60등을 하신 적이 있다. 그렇지. 거의 낙제였지 거의. 반에서 60등 해도 의사도 되고 그러는 22살. 네. 기억도 안 나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골뱅이 doc.co.kr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과 구체적인 사연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연 채택되시면 커피 쿠폰 2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